황해도로 부푼 희망을 안고 터전을 옮긴 임꺽정. 그런데 임꺽정의 희망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하,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짓 정보였나 봐. 이곳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가지고 도리어 그곳 백성들에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누가요? 자, 백성들에게 갈대를 팔아서 이득을 얻느니 대체 누구였을까? 관리들. 와. 범인의 정체는 당시 조정을 장악한 권세가들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살던 시기는요, 조선의 13대 왕 명종이 재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렴청정으로 권세를 쥐고 있던 명종의 어머니 문종왕후를 등에 업고 몇몇 권세가들이 조선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심각했는지요. 명종실록을 편찬한 관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 대도가 뭐예요? 도둑들. 그렇죠. 권세가들의 탐욕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권세가들이 아니 왜 갈대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러게요. 뭐 충분히 다른 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조선 팔도에는요, 버려진 황무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요, 땅을 개간한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요, 개간할 수 있는 땅 면적에 제한도 없앴습니다. 우와. 개간하기만 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재산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이 권세가들의 눈에 띈 곳 어디였을까요? 갈대밭.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무주공산인 황해도에 넓게 깔린 갈대밭. 자, 그렇게 이 권세가들이 황해도 땅을 개간하려던 그때 갑자기 갈대밭을 개간하려던 권세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갈대를 베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굳이 갈대밭 개간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 갈대를 백성들에게 판다면 어떨까요? 자, 권세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잔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 조정에는 개간하겠습니다라는 신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밭의 갈대를 황해도 백성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꺽정. 그렇죠. 이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배워쓰던 갈대를 이젠 돈을 주고 사서 쓰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화나죠. 열받죠. 열받죠. 황금의 땅인 줄 알고 왔던 황해도에서 임꺽정은 생계를 걱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선 이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알아도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얘들아 적당히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당히 좀 해줘. 네. 아니나 다를까. 갈대를 베어먹고 사는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포장해줘야 한다면서 갈대밭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가 올라왔을 때 명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예. 갈대밭은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기에 이미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갈대밭을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더 이상 갈대를 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조선 왕실은요, 도와주기는커녕 권세가들에게 주던 갈대값을 이제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상소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사귀는 일뿐이었습니다. 야. 자, 그러던 1559년 3월 황해도에 흉흉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약탈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낮에 관아에 감옥을 부수고요, 포조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화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닐까요? 무시무시한 도적이 등장해서 황해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꺽정.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 백정을 향해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권세가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극한으로 내몰린 임꺽정이 결국 누구든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을 막아서라! 황해도를 주름잡는 도적이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8, 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자, 임꺽정은요, 도적 무리를 거느린 도적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8, 9명으로 이 황해도를 주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었고, 또 황해도에서 한 명의 도적이 일어서자 이에 호응해서 100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 극한에 몰린 이 백성들, 끝내 이렇게 죽을 바엔 도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임꺽정은요, 이렇게 도적이 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도적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힘이 있는지. 자, 임꺽정의 도적단에 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디션 맞네, 오디션 맞네. 있었네요. 도적 오디션이. 오디션. 도전 오디션. 네. 자, 시험은요, 산 중턱에서 시작됩니다.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요, 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 눈앞에 팥을 가득 채운 20마리의 포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와. 그리고 팥 20마리를 쥐고 산 꼭대기에 재빠르게 오르라고 합니다. 자, 20말, 한 말이 1.6kg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팥 20말, 20말은 약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임꺽정은요, 강한 힘, 민첩함, 이런 걸 갖춘 자를 도적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대박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왜냐면 그거 훔쳐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풍채 좋고 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요, 도적단 지휘부의 그 핵심에 오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전 짜는 사람. 정답, 역시.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뒤쫓아오는 관군을 속이는 일을 맡겼죠. 임꺽정은요, 체계를 갖춘 조직적 도적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